미 해병 1사단은 압록강으로 진격하기 위한 요충지 이곳 장진호에 도착했습니다. 11월 말이었지만 한반도에서도 극좋은 지역인 개막원 한가운데 위치한 장진호에는 이미 혹한이 찾아들었는데요. 이 추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이곳의 기온은 영하 30도를 밑돌기 시작했고 윤활유와 대포가 얼어붙었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통신이 두절될 정도였습니다. 유엔군의 막강한 화력도 추위 앞에선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불과 3개월 전에 낙동강에서 찌는 듯한 더위와 싸웠던 군인들은 11월 살인적인 추위라는 적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높고 험준한 개막원을 오르다 보니 압록강에 가까워질수록 길이 좁아지고 갈라져 부대는 계속 작은 단위로 쪼개져 이동해야 했습니다. 만일 적이 나타난다면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부대는 너무 취약했죠. 게다가 북한군의 저항이 거의 없는 걸 수상하게 여긴 지휘부가 정찰기를 띄웠지만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나팔 소리와 함께 매복하고 있던 중국군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미 해병 1사단을 포위한 중국군 7개 사단, 그 수는 유엔군의 5배가 되는 15만 명이나 됐습니다. 낮에 흰 담요를 덮어 숨어있다 야간 기습하는 중국군에게 미국의 공중폭격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에 동상으로 인한 피해 역시 극심했습니다. 미 해병 사단의 최대 위기. 5일간의 악전 고투 끝에 북동군 수송사령관 터너 준장은 항공철수를 제안했습니다. 적진에 전우를 두고 가는 제안을 따를 수 없던 미 해병 1사단장은 결국 이런 결정을 합니다. 후방의 적과 싸우며 흥남까지 진출하는 새로운 방향의 공격. 해병사단은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퇴로는 마땅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꽁꽁 얼어붙은 장진호를 걸어서 이동하는데 일부 병력은 무사히 장진호를 건넜지만 중국군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중국군 12개 사단이 투입되어 공격이 계속됐고 장송곡 같은 나팔 소리에 사상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장진호 철수의 주요 거점이었던 덕동고개. 이곳이 막히면 주요 연대 퇴로가 사라지는 상황. 다행히 덕동은 미 해병사단 윌리엄 바버의 F중대가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전투기가 부대를 엄호하고 밤이면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군을 막으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루면 끝날 것 같던 전투는 5일이나 지속됐고 수천 명의 손실을 입은 중국군이 퇴각하며 퇴로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12월 7일 미 해병사단은 고토리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만 넘으면 함흥 그리고 흥남으로 철수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이미 중국군이 끊어놓은 다리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떨어졌고 밤이 되자 병사들은 중국군의 기습이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부대를 감쌌습니다. 그때 눈보라가 개이고 먹구름이 흩어지더니 유난히 밝은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새까만 밤. 이 별만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병사들은 밝은 별을 보며 하나둘 희망을 되찾아 갔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긴 터널에도 출구는 반드시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날 항공기를 통해 임시 교량이 공수됐고 복구된 수문교 위로 철수병력 전원과 1200여 대의 차량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본국으로 돌아간 병사들은 고토리 밤하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도 이 별을 새겨넣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그날에 대해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km에 이르는 전투 동안 중국군 군단은 거의 괴멸됐고 마침내 12월 11일 미 해병대는 유엔군과 국군의 엄호 속에서 무사히 흥남에 도착했습니다. 전우를 두고 갈 수 없다는 고집스러운 결정이 모두를 사지로부터 구해낸 것입니다.